안녕하세요. 건강경제학 윤홍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어림입니다. 최근에요, 우리나라 비만 인구가 30%가 그러게요. 넘어가면서 그야말로 국민들의 초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비만인 만큼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박동준 원장님 모시고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동준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오늘도 박동준 원장님하고 저희가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내가 뱃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복부도 나오고 여자 같은 경우 등살도 찌고 그럴까요? 팔뚝살. 팔뚝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시죠. 네, 요즘 사회생활을- 숫자가 많고. 네, 사회생활을 그만두시더라도 계속 너무 즐겨 드시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계속 그거는 드시게 되고, 하지만 점점 우리 몸은 운동하시는 나이가 드시면서 운동도 못 하시고 근육량은 줄고요. 네, 근육량이 주시면은 기초대사 자체가 떨어지니까 점점 더 비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복부 지방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점점 더 안타깝지만 거미가 돼 가시는 거라고. 그렇죠. 저도 지금 새끼 거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성분들은 운동량이 부족해지고 근육량이 떨어지고 신진대사량이 떨어지면서 네. 지방이 내장 비만형이니까 배에 다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여성분들은 보통 이제 나이가 들고 중년이 돼서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오잖아요. 그럼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 등살이 찔까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네.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가 되게 많으시죠. 네. 임신도 하시고 출산도 하시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여성 호르몬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 점점 감소를 하면은 네. 이제 나중에, 근데 결국 우리 몸은 여성 호르몬이 필요로 하거든요. 여성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방이다. 그게 안타깝게도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그 여성 호르몬을 상당히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도 큰 그 지방이 몸에서 여성 호르몬을 대체한다. 집적이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지방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부족한 에스트로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게요. 좀 처음 한 사실이에요. 지방에서 그 에스트로겐을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라는 게, 하지만 슬프네요, 현실이 참. 네. 슬픈 현실. 어쨌든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되면서 나이가 들고 네. 또 지방이 쌓이는 곳이 여러분의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기 위해서랍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어쨌든 원장님, 그러면 이 갱년기가 되면 우울해지고 하는 그런 감정의 기복도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지방을 더 만들어내서 에스트로겐을 더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 이거는 뇌 쪽의 도파민이 네네.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이 드시면은 그만큼 우리 몸은 도파민이 더 많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더 즐거워지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역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좀 더 고열량을 드셔야지만 그 행복감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비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죠. 안타까운 거죠. 지방 흡수 차단제인 경우에 우리가 기름똥을 싼다고도 하고, 네. 그렇죠? 또 우리가 또 어떤 약을 먹으면 사람이 변한대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림 씨도?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정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시도해보지 않은 다이어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약을 섭취해본 적이 있는데, 저의 또 다른 저를 발견했었어요. 그렇죠. 기분이 이게 오락가락해. 조울증을 왔다 갔다 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양방에서는 식욕 억제와 비만에 효과가 있는 약으로 쓰고 있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럼 한방에도 이런 성분이 네.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슈화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마황. 그 마황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지금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마황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죠?
마왕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에페드린 때문인데요. 아,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양방에서 쓰는 성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약 먹으면 또 잠도 안 오는 거고.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FDA에서 2004년에 마왕의 사용을 금지했다. 마왕의 의약품으로서의 사용을 금지했다라는 기사가 좀 떠돈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FDA에서 2004년에 식품으로서 마왕의 사용을 금지를 했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또 치료 목적의 마왕이나 에페드린의 사용은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마왕은 양방 한방 동틀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에페드린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네. 의사의 처방하에 적정하게 사용하면 아무 큰 부작용 없이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네요. 어쨌든 지금 큰 논란이 되기도 하고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죠. 한번 짚어드리는데, 건강원이나 이런 비공식적인 기관이나 이런 업소에서 마왕은 욕심을 부려서 치료에 욕심을 많이 하기 위해서 과량 사용하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으로 심장마비도 오실 수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의료기관에서 네.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또 마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재료로 다이어트, 또 비만 치료가 되는 게 있을까요? 네, 마왕이 실제 식욕 억제 효과도 있고 대사율도 조금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왕 단독으로 사용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약재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왕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는 예를 들어 우리 인체의 혈류를 많이 큰 근육으로 보내줄 수 있는, 한의학에서는 군신좌사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약성이 우리 몸에 어디 타겟을 가지고 이렇게 작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전을 응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실제로 썼을 때는 복부가 더 잘 빠진다든지 아니면 좀 더 하체 비만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든지 하는 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상체질로도 다이어트가 가능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사상체질을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질별 다이어트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 오늘 한번 다이어트에 대해서 체질별로 한번 더 들어보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의학적 진단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열이 위에 많거든요. 우림 씨 같은 경우는 좀 몸이 냉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몸이 습한 사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운이 없는 사람, 피가 모자란 사람에 따라서 다이어트를 다르게 접목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건강한 다이어트인데 그거에 대한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체질은 습열한, 이것을 비만 다이어트에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습 체질인데요. 이 습은 습기를 의미합니다. 몸에 습기를 머금은 듯이 항상 무겁고 노폐물이 많은 체질을 의미합니다. 사상 체질을 보면은 태음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되게 통통하신 여성분이 사진이 있는데요. 어느 한 곳으로 찌지 않고 골고루 찌시는 타입입니다. 또 살이 찌더라도 고도 비만이 되기 쉬우신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 착한 분들이 많으세요. 성격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시는데, 너무 착하다 보니까 참을성이 좋고 포용력은 있는데 너무 우유부단한 경우도 있으셔서 대인관계에서 참았던 욕구를 식욕으로 푸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소화기 계통이 튼튼해서 흡수율이 다른 체질에 비해서 많이 좋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살찌기가 쉬운데요. 또 그만큼 몸 안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체질이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성미병이 많습니다. 이 습체질의 다이어트 포인트는 식탐이 워낙 많고 고도 비만인 경우가 많아서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다이어트 성공의 포인트입니다. 계속 위를 줄여가는 게 필요한데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많은 양의 음식을 드시다 보니까 위가 많이 늘어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점점 음식량을 줄임으로써 나는 여기까지만 먹어야 되겠다. 이 정도 찼을 때 그만둬야 되겠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더 성공적으로 내 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네, 태음인은
음식 욕심이 많거든요. 네. 음식 욕심 많은 사람한테 절제를 하라.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절제를 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원장님? 사실 절제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이 즐겁게 먹어왔는데 이거를 절제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분들은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게 필요한데요. 동기고요. 네. 그래서 이만큼 해오셨으니까 내 몸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너무 잘하시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쓰담. 태음인. 소음인도 그렇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음인의 성격들이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있다가 안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게 스트레스로 다시 크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스트레스 받을 때 알겠습니다. 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처럼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은 어떻게? 저희는 그런 체질을 열체질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는 좀 빈약한 타입이 많으세요. 근데 대신에 눈빛은 또 살아있는 사람이 많으시고요. 약간 성격은 좀 다혈질이고 좀 열정적이세요. 조급증이 조금 많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끈기가 좀 많이 약한 편이십니다. 다이어트 단기간 성공률은 높은데 끈기가 약한 만큼 요요가 가장 많이 오는 체질이세요. 체형적으로 중배업 체형으로 상체가 발달하고 특히 흉곽이 발달하고 상대적으로 근데 하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스쿼트라든지 런지, 스태퍼, 데드리프트 이런 운동이 많이 효과적이십니다. 소양인은 하체가 빈약하니까 하체 그렇죠. 운동을 많이 해라.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체질이 한체질. 네, 한 체질의 한은 찰 한자죠. 좀 차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예쁘장한 얼굴에 작은 체구가 많으세요. 상체는 빈약하고 하체 비만이 많으신데요. 성격으로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 많으시고요. 근데 또 생각은 많으세요. 속으로 고민이 많으셔서 화병이 많이 오시는 타입입니다. 네. 한체질은 소음인이 많군요. 그렇다면 소음인은 손발도 찬데 그렇죠. 위도 약하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한체질이신 분들은 건강하지 못하면 살이 찌는 체질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것이 좋습니다. 네. 소음인한테 맞는 음식 중에는 따뜻한 음식, 건강, 생강이 많고 약재로는 인삼도 많잖아요. 소음인은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화가 안 되면 위에 열이 생기고 열이 생겨서 위에 습열이 생긴 것이 분산이 안 되면 위경락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얼굴하고 손하고 아침에 많이 붓습니다. 우리가 늦게 먹으면 위에 열이 생겨서 얼굴하고 손하고 붓는 거예요. 오늘도 지난주에 사상체지에 이어서 습, 열, 한으로 나누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마항이 아닌 다른 한약재로도 충분하게 복부의 비만을 확실하게 빼준다고 귀뜸까지 해주셨어요. 네. 자, 건강한 다이어트 지금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약뿐만이 아니라 차 또는 운동으로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습, 열, 한 세 가지 체질에 맞는 운동법으로 안내 좀 해드릴게요. 먼저 습 체질의 경우에는 내배엽 체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복부나 허리 쪽에 살이 잘 찌시는 편입니다. 이런 분들은 유산소 운동으로 당연히 체지방을 많이 태우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복부 탄력을 증가시키는 크런치 운동, 상복부 크런치, 외복사근 크런치 이런 운동이 도움이 되십니다. 요가 동작으로는 전신 운동이 되는 태양 경배 자세, 쟁기 자세, 코브라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열 체질은 체형적으로 중배엽 체형으로 상체가 발달하고 특히 흉곽이 발달해서 상대적으로 하체가 부실합니다. 그러므로 하체를 훈련할 수 있는 스쿼트, 런지, 스태퍼,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또 요가로는 상체의 순환을 도와주는 비둘기 자세나 요가 무드라, 앉은 산 자세가 좋습니다. 한 체질은 하체가 차시기 때문에 하체 비만이 올 확률이 높죠.
이런 분들은 기본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은 체력적으로 좀 빨리 지치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나 순환 운동을 먼저 하고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앞뒤에는 근력 운동도 꼭 붙여주셔서 근육을 자꾸 키움으로써 내 기초 대사량을 올려나가는 그런 목표를 삼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가 우리 미래를 책임진 그렇죠. 어린이들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비만에 대해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방법하고 운동법. 우리 어린이들 운동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하느냐고 요즘에 운동을 할 기회도 많이 없고요. 성장기에 지방세포와 근육세포가 동시에 많아지는데 네. 근육세포는 늘리고 지방세포는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비만 같은 경우는 식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는데 네. 모든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안 먹어요. 들고 쫓아다녀도 너무 잘 도망 다녀요. 일단 아이들은 쓴맛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이들의 미각세포는 성인보다 훨씬 많거든요. 보통 아주 어린 아이들의 미각세포는 맛봉오리라고 하는데 대략 10,000개의 맛봉오리들이 입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 맛봉오리들은 50개에서 100개 정도 세포를 갖고 거기서 각각의 세포들이 모두 맛을 집어내거든요. 8살 이후가 되면은 3,000개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때까지는 아이들이 정말 모든 맛에 민감하다 보니까 야채를 씹다가 쓴맛이 나오면은 당연히 뱉을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아이들은 당연히 내 입에 제일 맞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단맛인데요. 단맛은 당연히 가장 칼로리가 높은 맛이기 때문에 살이 쉽게 붙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아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맛은 계속 줄이고 다른 내가 낯선 그런 음식들의 맛을 계속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이 당근이나 야채를 싫어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바로 주시지 마시고 조금씩 그리고 요리할 때도 같이 내가 만져보고 이런 요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맛을 내고 하는 것들을 같이 경험을 하신다면은 아이들이 훨씬 더 친숙한 음식으로 받아들이고 조금씩 그 맛을 거부감 없이 올릴 수 있고 그러면서 내 몸에 좋은 아이들 몸에 좋은 그런 식습관을 차츰차츰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네, 중요하죠.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끈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쉽게 단 거, 맛있는 거, 탄수화물 위주로, 인스턴트 위주로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습관이 우리 아이들의 비만을 만들고 비만 세포의 증식을 만드는 거겠죠. 네.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에게 좋은 식습관을 길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운동은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아, 즐겁게.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요즘은 아이들이 다 같이 놀 친구들이 많이 없죠. 네. 밖에서 많이 뛰어놀고 많이 즐겁게 뛰어다닐 때 사실 아이들은 칼로리 소모도 있지만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 성장 호르몬은 체지방의 분해에서 나오는 열을 성장으로 또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키도 크고 더 즐거워지고 살도 빠지고 그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야외에서 햇빛 보면서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요즘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운동장에서 뛰노는 게 적으니까 그렇죠. 이 경우는 또 아빠의 역할이 크겠는데요. 네. 네, 아빠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주말에는 아이와 같이 놀이동산에 가셔서 뛰어다니십시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정말 무서운 거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쉽게 다시 돌아오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유명 연예인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요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하는 말씀드리는 얘기가 있는데요. 다이어트 한약도 약입니다. 약이나 아니면 음식 어떤 걸 제한하면서 하는 다이어트들 그런 것들은 모두 그 시간 동안에 살이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좀 더 올바른 식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으세요. 좀 더 천천히 드시고 때에 맞춰 드시고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로 바꿔나가는 것. 그게 그런 식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요요를 막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운동을 들 수 있는데 실제로 10kg 이상 많이 감량을 하시다 보면 많이 살이 처짐이나 이런 것도 나타나는데 운동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들의 탄력이 다르십니다. 운동을 하시면서 하는 분들은 훨씬 더 그 탄력이 많이 유지가 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요요 없이 잘 유지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도 그 운동을 즐거운 운동, 아까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네. 우리는 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즐거운 운동, 그렇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찾아서 하시면은 훨씬 더 요요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말 이 즐거움이 함께 해야지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일을 할 때도 즐거워야 되지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즐겁게 네. 그리고 끈기 있게 그리고 정답은 따로 없었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누구나 잘 알지만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거.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요 비만 극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